오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정치 분야의 관심사는 최혜병 특검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로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란표, 소위 이탈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경우엔 정부 여당의 리더십에 당연히 치명상이 예상됩니다. 이러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무슨 특검법이냐, 여기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민생을 본인들은 이럴 때만 챙긴다고 얘기합니까? 평소에 정부 여당은 뭐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취임한 이후에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기라도 한 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썰고 기자들하고 희덕대고 있으면 그게 민생을 챙기는 거냐고요. 대파 들고 이거 870원 가격은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민생을 챙기는 겁니까? 왜 꼭 이럴 때만 민생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오히려 또 폭탄을 던지는데요.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라,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게다가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게 고인을 위한 길은 아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목숨을 잃은 최혜병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민주당 하는 거 하나하나 사사건건 태클 걸 게 아니라 정부 여당으로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니까요. 본인들이 저렇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계속 그냥 입만 털면서 시간 끄는 거, 그게 고인을 위한 겁니까? 이러니 당장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도저히 이런 주장에는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국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멘붕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한까지 보내면서 오로지 이건 정쟁을 위한 거다, 이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진상규명을 할 건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을 건지 전혀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이러면서 국힘 내부에서도 나는 특검에 찬성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고요. 김웅 의원을 시작으로 안철수, 유이동, 게다가 최근 최재형 의원도 최혜병 특검 당당하게 받자, 이렇게 네 번째 공개 찬성을 했고요. 어제 김근태 씨도 최혜병 특검에 찬성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탈표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의원직을 내려놓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선 5명을 제외하고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도 찬성하겠다, 이런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예비역들한테 전하고 있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통과가 쉽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일 텐데요. 17표가 돼서 이번에 특검법이 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힘 내에서 이탈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자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국힘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보자니 윤석열 대통령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고, 또 이쪽을 보자니 국민 대다수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고, 심지어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혜병 특검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마당에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지금 자기들끼리 머리가 터질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가결 불결 여부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상은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시적인 처방일 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기회자들이 꼭 득세하기 마련이죠.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건 실익보다 정쟁에만 매몰된 거다,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다, 또 이런 헛소리를 하고 나섰고요. 그동안 지켜온 자기의 소신대로 표결하겠다, 그래서 난 반대다,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에 대한 얘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지금 모든 에너지가 여기로 모이고 있는 마당에 난 이 특검 자체가 이건 별로고 국정조사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예 또 다른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죠. 문제를 다 덮고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본인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입니까? 언제부터 보수가 그따위 가치를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보수가 아니라 수구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변화를 막자는 겁니까? 그러더니 공수처에 대해서도
야, 이거 민주당이 만든 기관 아니냐, 근데 민주당이 왜 이젠 공수처도 못 믿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공수처에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 때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무슨 옥상옥 타령하면서 공수처를 그렇게 짓누르고 뭉개버리고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공수처를 믿자고 얘기하는 게 웃긴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거 또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하태경 의원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냥 기회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의도 레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또 새로운 기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있죠. 바로 조정훈 씨인데요. 시대전환한다고 앞세워놓고 본질적으로는 태세전환을 한 조정훈 씨, 대통령은 경노할 수도 있고 미소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경노라는 표현이 자극적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경노할 수도 있고 미소 지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요? 당연하다니까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경노했다고 그 자체로 뭐라 그러는 겁니까? 화를 내든 뭐하든 알아서 하라니까요. 근데 왜 압박을 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금 본인이 흐리고 있는 거고요.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면서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이 사건을 포장할까, 민주진영 사람들 여기에 혈안돼 있다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시간 질질 끌면서 빠져나갈까만 생각하는, 거기에 혈안된 사람들이 바로 본인들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하냐, 결국 하태경 의원처럼 공수처 타령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요. 이미 이거 다 무너진 얘기입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자다, 정신 차리란 말도 아깝다, 더 이상 이 사람한텐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21대 국회 안에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지금 저 따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하고 도대체 무슨 합의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국힘을 향해서는 어깃장만 놓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특검 꼼수 표결이라는 황당한 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국힘 괴멸을 가져올 거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꾸준히 최혜병 특검을 촉구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힘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국힘 내에서는 지금 힘이 쪼개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간호협회에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마저도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500여 명이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또 폐기될 위기에 처하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은 채 불법 업무에 내몰리고 있고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고, 이런 처우 좀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겨우겨우 통과했었는데 이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툭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본인도 대선 과정에서 간호 개선 방안이라면서 저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걸 또 본인 손으로 쳐버린 거고요. 이러니 거부권 행사 1년 만에 간호사들이 용산에 찾은 겁니다. 간호법 약속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외로도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눈을 떼선 안 되죠. 지금 김건희 씨 사무실 방문객 면담과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간이 오래 지나서 CCTV 영상은 없어졌다, 그리고 당시의 택배 일지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김건희 방탄에 신호탄을 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온 상황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이 추가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명품백 수사팀으로 배당됐다고 하죠. 이번 인사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은 신뢰할 수가 없어서 대검에 고발했는데 이게 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고 합니다. 이명수 기자랑 최지영 목사를 오는 30일, 31일에 차례로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검찰 인사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 자체에 불신이 생긴 상황에 많은 시민들의 분노도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1차장에 누가 오게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할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압도적인 시민들의 여론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리스크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국민의힘 멘붕 왔다. 이탈표 관련해서 단속하느라 비상인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